안녕하세요. 1318 대학진학연구소 유성윤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평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면접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학생부 교과전형과 실기전형에서도 면접평가를 보는 대학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접평가를 어느 대학에서 실시하는지, 면접평가 질문이 어떠한 내용들이 담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조하여 면접고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면접평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서류평가에 이어서 면접평가입니다. 면접평가는 많은 대학들이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통과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평가와 1단계 서류평가 내용으로 평가합니다. 이때에 면접평가는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과 주로 자기소개서 작성한 내용으로 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작성한 내용과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이 시간에는 면접평가 방식과 면접평가일에 대해서, 특히 면접평가에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면접평가에는 어떤 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자기소개 내용과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것을 주의 있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면접평가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여러분이 작성한 자기소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부터 면접평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평가 준비를 위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인재상 및 전공의 교육 목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이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우리 대학에서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인재로서 사회에 배출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과, 또 지원하는 학과와 전공의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학교 생활기록 내용과 꼼꼼히 읽고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면 활동 및 느낀 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록 한 활동에 대한 한 단어만 적혀 있더라도 그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미리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 생활기록 내용을 토대로서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하는 연습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학생부 내용과 자기소개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서 질문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은 후에 예상되는 예시 질문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말하기 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은 들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에 저 자신도 그렇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면접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면접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접 시 답변의 유지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면접 시간에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0분 내외의 면접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말고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면접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대학들의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면접평가 방식과 면접평가 요소, 그 다음에 시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대출서로, 다시 말하면 학생부나 자기소개를 기반으로 종합적 정성평가입니다. 이때 면접평가 요소는 인성, 대면평가, 성장 가능성, 기초학업능력 및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에 기초한 개별 면접으로 인성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충실성을 종합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평가 항목으로는 전공 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 경험, 인성, 소통 능력, 발전 가능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 확인 면접과 실제 문항 면접으로 종합평가합니다. 이때 평가 요소로는 인성, 전공 적합성인데, 인성에서는 창학 이념 적합도 인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 기초 소양,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 실제 문학 면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은 재시문 면제입니다. 모든 대학이 재시문을 하지 않지만 경희대학교나 서울대학 같은 데는 재시문 면제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경희대나 고려대 같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예상 문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대학교의 면접 평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 인재생에 부합하는 역량과 학생부의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는 학생부 기반 면접과
심층 면접,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희대처럼 재시문 면접인데 이때 그 재시문을 숙독 시간 30분 내를 주고 그다음에 면접을 평가합니다. 평가 요소로는 논리적, 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 면접 평가 시간은 고려대학교는 14분 동안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와 연계한 개별 확인 면접으로 실제 지문 없이 제출 서류를 통한 질의응답식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 요소는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 전공 적합성,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학교를 별 경우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개별 면접으로 종합평가합니다. 평가 요소로는 전공 적합성, 시 적합성, 인성, 사회성, 발전 가능성 등을 10분 내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지원 전공에 대한 기본 수양 등을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 요소로는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10분 동안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를 참고한 질문과 주어진 제시문에 의한 질문을 통한 심층 면접으로 평가합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학과의 모집단에 따라서 30분에서 45분을 부여합니다. 이 평가 요소로는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 전공적성, 학업 능력을 15분 동안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 모집 전형에서 실시합니다.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인적성 평가, 의예권의 MMI 다중 미니 면접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 요소는 인적성입니다. 면접 평가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승윤여대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요소는 전공 적합성, 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인성 등입니다. 면접 평가 시간은 10에서 15분 정도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활동형 전형과 면접형 전형 두 전형에서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면접형 전형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 기반으로 확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활동 우수형 전형에서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적합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평가의 요소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인적성 면접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요소는 전공 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을 10분 동안 평가합니다. 몇 개의 대학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많은 대학들이 전공 적합성과 인성, 종합적 사고력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이 어떤 평가 요소를 중점을 두는지 면접 평가를 준비할 때는 그 부분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 확인하고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면접 평가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평가는 보통 하루 주어진 시간은 10분에서 15분 또 10분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모든 대학이 거의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면접 대상자 발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어느 대학교는 1단계에서 서류로 100% 서류 전형으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 평가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대학은 단계별 전형 없이 서류평가 70에 면접 30% 평가합니다. 따라서 1단계에 내가 합격했는지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단계별 전형을 하는 대학에서 1단계에 합격하지 않으면 면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단계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날짜는 이미 말씀드리겠지만 고사장이 있습니다. 학교 내 어느 강의실에서 면접을 보는지 또 면접 대상 유의사항이 또 학교마다 있습니다. 학교에서 면접 대상자를 발표할 때에 유의사항도 같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면접 당일날, 면접일날 학교로 가게 되면은 면접 대기실 입실을 하게 됩니다. 출결 및 신분 확인, 면접에 제대로 왔는지 또 해당되는 수험생이 왔는지 아니면 다른 학생이 왔는지 신분 확인합니다. 또 가 번호를 부여하고 확인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가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면접 대기실로 면접 전 대기를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면접에 들어갈 때는 진행 요령의 안내에 따라 면접실로 입실하게 됩니다. 보통 면접관은 2명이 수험생 1인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10분 내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다음 면접이 끝나게 되면은 면접 종료와 함께 채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하루의 면접평가 일정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면접 요소별 질문을 예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예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많은 대학들이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예시 질문을 아니면 기존에 했던 기출 질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대학, 지원한 대학이 어떤 면접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학생 스스로가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면은 면접 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평가 요소별로 대해서 예시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 요소가 전공 적합성에서는
본 대학의 공공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또한 진로는 무엇을 희망하는데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고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질문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보고 거기에 맞는 자기의 면접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에 관련된 질문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생활 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 노력했나요? 또한 학교 생활 중에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노력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설명해 보세요. 또한 본인이 장점을 학교 생활 기록부 활동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바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질문입니다. 또한 인성에 대한 질문들은 예컨대 고등학교 재학 중 대인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하고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도 이야기해 보세요. 봉사활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무엇이며 봉사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인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으로는 면접관들이 질문한 바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했는지, 또 질문의 의사 전달을 정확히 했는지, 논리적으로 답변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기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정, 교과관리,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항목들에 관련된 질문의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과정의 경우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영향을 가장 미친 사람은 누구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교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재학 중 좋은 성적을 유지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계기는 무엇이며 성적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봉사활동 관련해서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였습니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봉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또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질문으로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동아리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아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로활동 관련된 질문으로서는 앞으로 공공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그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또 장래 희망이 공공이라고 했는데 공공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공공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공공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리더십 관련 내용입니다. 임원으로 활동을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임원으로 활동하기 전과 후에 자신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임원 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서활동 관련돼서는 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왜 그 책이 자신에게 인상적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또 꾸준히 전공 관련 독서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특히 독서 부분은 생활기록부에 우리 학생들이 읽은 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그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정도는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 내용들을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공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이 자기소개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자기소개서에 우리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이제 활동성을 많이 기록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본인이 멘토링 활동을 통해 멘티 성격의 변화가 있었나요? 공공활동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나 학생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 보세요. 공공대학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학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 보세요.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3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말해 보세요. 자기 주도도 무엇을 해본 경험에 대해 말해 보세요. 이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은 지금같이 이시 질문을 드렸지만 이 밖에도 우리 학생 개개인이 쓴 자기소개서 다양한 질문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를 바탕으로 노트를 마련해서 노트에다가 예상 질문을 뽑고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작성하다 보면 면접평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전공 관련 질문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를 지원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부전공을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대학 진학 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졸업 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전공과 관련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말해보세요. 지원학과 관련해 고교 재학 기간 중 가장 많은 노력을 한 활동을 말해보세요. 합격한다면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세계의 무역 분쟁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학생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인간이 질병에 감염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해보세요. 내신을 반영하는 현 대학 입시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상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상 질문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질문들 바탕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 스스로가 또 다른 예상 질문도 마찬가지를 보면서 예상 질문을 작성하고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한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면접 평가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공지한 예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라든지 또 각종 입시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면접평가 질문 문제들을 참조해서 자신의 답변을 작성해보는 것도 면접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평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가운데 주요 몇몇 대학들의 면접평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평가 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기소개서 특정한 날짜, 특히 9월 말까지 대본이 대학이 자기소개를 쓰고 또 원서 접수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합니다. 그 후에 면접일 때까지 면접 정비를 준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바로 원서도 접수하기 전부터 면접평가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은 좋은 면접 대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학생부 종합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이라면은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더 집중하고 좀 더 좋은 자기소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면접 날짜를 말씀드린 거는 그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면접을 예시문제를 쓴다든지 예시문을 바탕으로 답변 내용을 작성하는 것에 시간을 갖고 준비하라는 말씀으로서 면접평가 일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 유형에 따라서 면접평가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천의예 전형 같은 경우는 한의예과는 12월 5일날 면접을 보고요. 의예과는 12월 7일날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바람개비 원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계 모집단은 11월 7일에서 8일, 자연계 모집단은 그 일주일 후인 11월 14일에서 15일에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나머지 석학사 통합전형과 가천 AI 소프트웨어 사회기여자 전형, 특성화 고교 전형, 농어촌 전형, 교육기획 균등 전형은 10월 22일에서 24일날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기소개서 제출 날짜가 가장 늦은 대학입니다. 12월 6일날 제출하는 가천 바람개비 2 전형 같은 경우는 12월 18일에서 22일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혹시나 가천 바람개비 2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는 12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면접은 그 후에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도 잘 본 다음에 면접을 대비해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KU 자기추천 전형은 12월 19일에 자연계 모집단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20일에 인문계 모집단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건국대랑 비슷하게 네오니스 전형과 특성화 대식자 졸업은 전형 같은 경우는 12월 19일에서 22일날 실시합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계열 적합 전형에서는 11월 22일에 면접을 실시하고요. 고른기의 사회공헌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는 11월 14일날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불교 추천인재 전형은 12월 18일에, 두드림 전형과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12월 19일에서 20일에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데는 11월 21일에서 22일날 면접을 평가를 실시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지역기능 선발 전형은 12월 14일에서 19일, 일반 전형은 12월 11일에서 17일, 기회기능 선발 전형은 12월 18일에서 19일에 실시합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12월 12일에, 고른기의 사회공연 통합전형은 12월 13일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학과 모집 전형에서만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사범계열은 11월 7일날 하고, 그다음에 의예과는 11월 14일날 합니다.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면접 없이 서류로 뽑기 때문에 사범계열과 의예과에서만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형 전형은 11월 14일날 하지만
8등 우수형은 수능시험 다음인 12월 13일에 자연계 모집단위가 면접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6일 뒤인 12월 19일에 인문계 모집단위가 면접을 실시합니다. 또 국제형 같은 경우는 12월 12일에, 그 다음에 기획인형 전형 같은 경우는 12월 13일에 실시합니다. 이제 인하대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하미래인재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12월 5일날 인문계 모집단위, 12월 6일날 자연계 모집단위,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면접형 전형과 구릉계 원 전형에서 면접을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11월 22일에 실시합니다. 또한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는 미술 우수 전형에서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12월 12일에서 13일에 실시합니다. 지금 몇몇 대학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많은 대학들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 접수하기 전에 9월 23일 전에는 면접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고 어떤 면접이 나오는지 또 예시 면접 답변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원서 접수를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원서 접수하기 전부터 면접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희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서울대처럼 재시험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그 재시험 면접이 심층 면접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학업적 지식과 학업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심층 면접, 재시험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 대학의 예시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라든지 바탕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그 면접을 준비하면은 면접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면접평가를 모든 대학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 또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대학, 이들 대학은 대부분이 서류평가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구릉계 전형이나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건국대학교는 KU 학교 추천자 전형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고교 연계 전형과 구릉계 1, 2 전형에서, 고려대학교는 농어촌 사회배려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그다음에 국민대는 학교자 추천 전형에서, 상명대학교는 구릉계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서강대학교는 1차, 2차 소프트웨어 우수자 구릉계 사회통합 전체 전형이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에서 음악대학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계열 모집 전형과 구릉계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한편 학과 모집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긴 하지만 사범계열과 의학계열에 한해서만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전체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이라든지 구릉기의 사회기회자 전형에서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미치형 인재전형이나 탐구인재전형, 소프트웨어 인재전형, 사회통합전형, 구릉기 전형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서류형 전형에서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또한 구릉기의 2 전형에서도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홍익대의 경우도 미술 우수자 전형에서만 면접을 실시하고요. 나머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구릉기의 원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 가운데 면접 때문에 고민하고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나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이 면접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수시모집 원서를 쓰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면접평가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전해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면접고사를 대비한다면 분명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학 입시에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